네, 이번에는 고려대 편입논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논술 보는 대학이 연대, 고대, 경희대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대학을 좀 유심히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시게 되면 훨씬 더 편입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대 편입논술은요 12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고요 12월 중순에 논술 시험을 봅니다. 12월 초에 원서 접수하는 거는 연세대와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시험은 연대보다 한 주, 뭐 빠르면 2주도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한 주 정도 더 빨리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대는 연세대 시험이 2시간인 거에 반해서 고려대는 시험 시간이 80분입니다. 80분. 그래서 시간이 훨씬 더 적죠. 그 이유는 고려대 1번 문제 답안 분량이 좀 더 적고요. 문제 자체 난이도가 연대보다는 좀 더 낮기 때문에 80분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촉박한 시간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고려대 편입논술 전형에 대한 설명도 단계별 전형과 그 다음에 공인영어, 그 다음에 특징은 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논술의 대략적인 이해도를 갖다 높이는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도 연대와 마찬가지로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는 논술 100%로 세배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여기 나와 있는 1단계 논술 점수가 60점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류가 20점, 그 다음에 면접이 20점입니다. 여기서 좀 연대와 다른 게 뭐냐면 연세대는 서류와 면접이 구분되어 있죠. 일반은 서류, 그 다음에 학사는 면접인데 여기는 일반 학사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뭐야? 서류와 면접을 다 끝까지 맞춰야 됩니다. 이게 조금 연세대와 굉장히 확연히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영어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뭐야?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 연세대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뭐야? 연세대는 토익까지 포함한 모든 공인영어가 포함되는데 고려대는 특징적으로 뭐야? 토익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익으로 준비하게 되면은 뭐야? 연대만 지원이 가능하고 고대는 지원이 가능히 못하겠죠. 대신 토플이나 탭스를 준비하게 되면 연대, 고대 두 대학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좀 예를 들면 탭스는 뭐 좀 낮은 과 같은 경우 566점, 그 다음에 좀 높은 학과는 710점 뭐 이런 형태로 여기도 학과별로 자격 기준 공인영어 점수가 좀 다르니까 이것도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공인영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응시 자격 부여이기 때문에 고려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개별 학과의 공인영어 점수가 최소한 이 정도가 돼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 점수가 안 되면 아무리 논술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뭐야?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의 좀 더 세부적인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세대하고 또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연세대는 몇몇 과들은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고려대는 뭐야? 모든 학과가 전체가 뭐다? 다 영어 성적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영어 점수가 너무나 안 나왔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학과를 바꿔가지고 영어 성적 제출을 하지 않는 과를 지원하는 게 가능한데 고대는 뭐다? 아무리 낮은 과라고 할지라도 다 영어 성적을 제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연대랑 비교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경제학과는 논술 시험을 보지 않고 전공 필기 시험을 봤는데 고대는 경제학과도 보다 사회 논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경제학과를 지원하는데 연세대에서는 논술을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고대는 논술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맹점이 있는데요. 연세대 논술을 준비를 하게 되면 고대 논술이 쉽게 느껴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대 경제학과만 본인은 지원하겠다 그러게 되면 연세대 문제를 안 풀어봤죠. 그러면 고대 논술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의 난이도라는 게 상대적 체감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고려대는 무조건 뭐다? 서류와 면접이 다 필수입니다. 아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은 서류, 그 다음에 학사는 면접까지였는데 여기 있는 이 고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반 학사 구분하지 않고 모두 뭐야? 서류와 면접까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굉장히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서류 접수를 연세대는 1단계를 통과하고 확인하고 나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고려대는 원서 접수에 동시에 뭐다? 서류 접수를. 그래서 고려대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야? 자기소개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조금 특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고려대 논술. 연세대는 인문 논술과 사회 논술이었는데 고대는 일반 논술과 사회 논술. 그냥 이거는 뭐다? 인문 논술과 같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뭐 의미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아까 우리가 연세대 기출문제 봤듯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야? 요약형이 비교약형인데 고대는 아주 특징적인 게 단일 제시문을 요약하라고 나옵니다. 단일 제시문. 이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2개나 3개 비교약형 보다는 제시문 하나를 요약하는 게 더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번 단일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요약했을 때 점수를 까먹지 않는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은 연세대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2문제 세팅입니다. 단 연세대가 세부 문항으로 뭐 1-1, 1-2-1, 2-1, 이렇게 가능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고려대는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단순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고대는 뭐 굳이 뭐 통계 자료나 영어 제시문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도 연대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좀 쉽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대 편입 논술 전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연대와 고대는 같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고대뿐만 아니라 연대와 비교해서 어떻게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어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특징은 또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 논술은 또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것까지 좀 파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대 논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도 연대와 마찬가지로 2문제 세팅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2문제 세팅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요약형, 2번 문제는 자기주장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는 논술 문제 특징이 1번이 단일 제시문 요약형이라고 했죠. 여기서 제시문 1, 비교요약이 아니라 제시문 하나만 요약해라 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왜 시험 시간이 연세대 2시간보다 더 줄어든 80분에 해당되느냐. 바로 이렇게 분량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작은 만큼 시험 시간도 줄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뭐 전형적인 자기주장형입니다. 그래서 연세대에서도 평가형 자기주장이 많이 나오는데 고대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2, 3, 4의 꼴찌주자, 페렐만, 허성과를 행복의 관점에서 평가하죠. 전형적인 뭐 자기주장 형태니까 이러한 2번 문제는 연세대나 경희대나 거의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사회 논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2문제 세팅을 이루고 있고요. 1번은 요약형, 그 다음에 2번은 자기주장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도 뭐야? 단일 제시문 요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테고요. 일의 논리를 바탕으로 2, 3에 나타난 SNS와 큐레이터가 대중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죠. 전형적인 자기주장형 논제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세 대학 모두 1번이 좀 유형이 다를 뿐이지 2번은 뭐야? 거의 같은 범주 내의 논제 틀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똑같이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고려대 편입논술 설명 듣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 연세대도 봤겠지만 똑같습니다. 경희대보다는 고려대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고대보다는 연대가 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세대만 준비하게 되면 뭐다? 고려대나 경희대를 같이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현장 강의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전체적으로 강의 러닝타임을 처음부터 연세대 위주로 하다가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는 뭐야? 고려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 시험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부터 뭐야? 경희대 파이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바로 연세대가 가장 뭐야? 난이도도 높고 유형이나 이런 면에서 포괄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세대 중심으로 편입 논술을 준비하는 게 뭐야? 효율적인 준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본인이 연대, 고대, 경희대 세 군데 다 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뭐야? 체계적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뭐다? 세 대학 모두 2문제 세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새 대학의 논술을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인 준비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번 고려대 편입 논술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